예, 오늘 좀 할 얘기가 많아서 조금 제가 숨가쁘게 네. 막 몰아가고 있어요. 세 번째 이제 이론 말씀드릴게요. 기대 가치와 학습 동기예요. 아킨슨이라는 학자가 얘기를 한 건데요. 네. 뭔가 기대하는 게 있고 자기가 하는 그 과제에 대해서 가치 부여를 하는 거가 있어요. 아이들이. 그거에 따라서 어떤 과제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네. 예, 공부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자, 조금 살펴보면은요. 아킨스는 행동의 중재자로서 인지와 신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떤 과제를 시도할 것인지 혹은 시도하지 않고 회피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공식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학교 숙제를 안 하는 아이 또는 경시대회에 나가지 않는 아이, 시험 공부를 하지 않는 아이, 이런 아이들은 뭐예요? 모두 과제를 회피하는 아이들이에요. 네. 예, 반면에 주어진 과제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덤비고 도전적으로 대회에 참여하고 시험 공부도 열심히 하는 아이는 과제를 시도하는 아이예요. 네. 자, 무엇이 이 두 가지 유형의 아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킨스는 이거를 기대와 가치라는 두 개의 키워드로 설명을 합니다. 네. 어떤 과제가 주어지면 아이들은 항상 이걸 할 건지 말 건지, 그러니까 접근, 회피 갈등이라고 하는데 항상 그 갈등을 겪어요. 짧은 시간 동안. 네.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고민을 하는데 이 짧은 시간 고민을 할 때 아이들의 그 머릿속에서는 의식적이고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계산이 타다다닥 이루어지는데요. 네. 어떤 계산이냐면 세 가지 어떤 그 요소들의 곱셈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무의식적 동기예요. 그 다음에는 성공에 대한 기대. 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성취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 요 세 가지를 곱해서 이게 플러스 값이 나오면 그 일을 하는 거고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안 하는 거거든요.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무의식적 동기부터 한번 봅시다. 무의식적 동기가 뭐냐? 이거는 어린 시절에 어떤 일을 자기가 하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그 결과 성공을 했고 칭찬과 격려를 많이 받았다. 그러면은 이 아이는 성공 동기라는 걸 높게 갖게 돼요. 네. 예, 크면서. 반대로 어린 시절에 어떤 일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실패했어요. 네. 그리고 막 그에 대해서 비난을 받았고 핀잔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무슨 일을 잘 덤비고 싶지 않아요. 왜냐? 실패하고 싶지 않으니까. 네. 그걸 우리는 실패 회피 동기라고 해요. 네. 예, 말이 좀 어렵죠? 실패를 회피하고 싶은 동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이 두 가지 동기를 다 갖고 있어요. 한 가지만 갖는 건 아니에요. 성공 동기가 나는 7이야. 나는 실패 회피 동기는 한 3이야.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나는 성공 동기가 3이야. 실패 회피 동기가 7이야. 이럴 수도 있고요. 네. 많이 야단맞고 많이 지적당하면은 실패 회피 동기가 크게 자리 잡고 네.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좀 고정 변수예요. 그러니까 고정 상수죠, 상수. 네. 네, 어릴 때 좀 결정이 많이 돼요. 청소년기 아이들은 이미 이게 좀 고정적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말의 성공에 대한 기대는 과제의 난이도와 개인의 능력에 따라 결정되겠죠. 내가 이 일을 해서 성공할 건지 실패할 건지 내가 경시대에 나가서 금상을 받을 수 있을 건지 못 받을 건지. 네. 예, 아이들은 알아요. 반반이야. 그러면 0.5, 0.5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가 이제 가치예요. 내가 금상을 받으면 나한테 자부심이 얼마나 생길 것인지. 네. 예. 반대로 내가 입선하지 못하고 실패했을 때 수치심은 또 얼마나 클 것인지. 네. 그거 예민하게 또 계산합니다. 네. 대회 나가기 전에. 그래서 제가 부영이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불안했던 부영이가 있죠. 네. 예, 매사가 불안해서 시도하지 못하는 아이였어요. 네. 예, 부영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경시대회에 나갈까 말까 망설이는 중이에요. 부영이는 경시대회를 앞두고 성공 동기가 3이고요. 실패 회피 동기가 7이에요. 네. 그리고 상 받을 확률은 못 받을 확률하고 똑같이 반반이에요, 지금. 네. 네. 그런데 성취했을 때 자기가 가서 상을 받았을 때 자부심은 3쯤 될 것 같아요. 3점쯤. 네.
그런데 실패하면 무지하게 창피할 것 같아요. 네. 부영이 스타일이잖아요. 네. 7일 것 같아요. 수치심이. 네. 그래서 제가 곱셈을 한번 해볼게요. 부영이는 어떻게 곱셈을 하냐면 성공동기 3 곱하기 네. 성공 확률 0.5 곱하기 성공했을 때 기대되는 자부심 3. 네. 예, 곱해보세요. 하면 4.5가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실패 회피 동기도 그쪽도 곱해야 돼요. 네. 예, 부정적인 부분. 네. 실패 회피 동기 7 곱하기 상을 못 받을 확률 0.5 0.5. 곱하기 실패했을 때 느낄 수치심 7이에요. 네. 그걸 곱했더니 24.5예요. 네. 예. 아까 앞에 곱한 거는 플러스고요. 뒤는 마이너스 값이에요. 네. 플러스 4.5와 마이너스 24.5를 더해보니까 마이너스 20이 나와요. 네. 예, 부영이는 경시대회에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네, 안 나갈 거예요. 안 나가요, 부영이는. 절대 안 나갑니다. 버티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만만한 만수는요. 이런 식으로 쭉 한번 이렇게 숫자를 넣어서 해보면은 제가 한번 집에서 연습을 해봤는데 만수 같은 경우는 성공 동기가 높아서 7이고요. 실패 회피 동기는 좀 낮습니다. 예, 크게 창피하지 않아요, 얘는. 그러니까 그런 그 실패해서 야단 맞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3 정도. 그리고 확률은 똑같이 만수도 0.5, 0.5예요. 실패할 확률, 성공할 네. 확률. 그 다음에 같이 성공했을 때 자부심과 실패했을 때 수치심이 만수는 둘 다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부심 2, 수치심 1 네. 정도가 됩니다. 쭉 계산을 했더니 플러스가 7.0이고 마이너스가 1.5예요. 그래서 토탈 플러스 5.5. 만수는 경시대회에 나갑니다. 네. 예, 이런 식으로 안수기랑 다 계산을 해보면 나와요. 답이. 네. 예, 우리 안수기가 그래서 경시대회에 지난번에는 안 나갔구나. 네. 이번에는 문제가 좀 쉬워지니까 나가려고 하는구나. 저는 이 아킨슨의 이 계산식이 물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한테 비난도 받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왜 도대체 너는 네. 경시대회도 안 나가고 남들 다 나가는 이렇게 야단을 치잖아요. 네. 근데 얘는 이렇게 정확한 계산을 끝낸 거죠, 이미. 네. 예. 그 뒤에는 또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작할 때 그 섬세하고 복잡한 과정을 어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아이들의 동기라는 게 이런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떻게 키웠는가 하는 게 결정적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공 동기, 네. 실패 회피 동기. 네. 아직 아이가 어린 부모님들은 자꾸 격려해 주시고 실패했을 때 핀잔하고 무안하게 하지 마세요. 이게 네. 나중에 학습 동기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거든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을 앞부분에서 지금 막 폭풍같이 몰아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예, 평소에 너무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 제가 이제 강의할 때도 항상 안 빼놓고 하는 다소 복잡하지만 그런 얘기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못했어요. 다 네. 못하고 이론들이 좀 몇 가지 더 남아있거든요. 가능하면 오늘 하루에 제가 다 하려고 했지만 뜻대로 잘 안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이론들을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계산식도 언뜻 보기에 복잡해 보이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의 심리를 조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계산식을 이용해 보면. 그리고 아이의 심정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청취자 여러분들도 오늘 강연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좀 더 잘 이해하고 그 아이들의 학습 동기 이전에 아이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시는 부모님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럼 저는요, 김미연 원장님과 함께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